일단은 교재는요, 32페이지입니다. 열게 하셔가지고 찾아보고 어저께 우리 시트복하고 페이지 레이아웃 우리 출제 유형 문제 했고요. 오늘은 복습 문제인 완전 정복 공일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컬 디스크 실로 가시면 2024 크마일급 엑셀 가셔가지고 작업 파일 그 다음에 1장 출제 유형 공상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완전 정복 공의를 여시고요. 어저께 했던 내용 기억을 좀 하시면 되고요. 기억이 안 나면 또 오늘 또 잘 들으시면 되겠죠. 자, 우선 여러분들 책 보시면 시트 보호 기능인데요. A2부터 F27 잡으시고요. 범위부터 잘 잡으시면 F 여러분들 A부터죠. A부터 시트 보호 빼기 시트인데 A부터 F27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대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들 셀 잠금을 적용해 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셀 잠금은 돼 있죠. 제가 범위 잘못 잡았죠. 표를 다 잡아야 되는데, 그죠? 표를 다 잡고. 일단은 여러분들 셀 잠금은 기본 잠금 설정돼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험장 가시면 실습 파일을 우리 감독 그 출제하는 분들이 잠금을 해제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때는 셀 서식 띄울 건데 우클릭해서 셀 서식하도 되고 컨트롤 1번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보호 탭에 가서 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뭐 잠금 체크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일단 가봐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잠금 체크되어 있으면 할 거 없습니다. 취소하시고요. 확인 누르는 게 없고. 그 다음 여러분들 차트도 수정 못하게끔 락을 걸 거예요. 그래서 차트 개체 선택하시고 컨트롤 1번 눌리면 요 차트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쌤 그거 안 하고 하는 방법은 뭐 있습니까? 우클릭해서 차트 영역 서식하게 됩니다. 컨트롤 1번이 좀 편하거든요. 자, 그러면 차트 영역 서식창이 뜨겠죠. 여기에 마지막 아이콘 크기 및 여러분 속성아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가면 잠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메뉴는 속성의 메뉴가 속성. 그리고 잠금이 체크되어 있죠. 체크 여부를 확인하러 들어간 겁니다. 체크 안 돼 있으면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체크되어 있다 보니까 할 건 없어요. 확인됐고, 닫고. 자, 그 다음에 시트 보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토 탭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보호그룹에 시트 보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첫 줄 끝에 잠긴 셀의 내용과 워커 시트를 보호하시오. 야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죠.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표는 허용할 부분. 오늘은요, 여러분들 정렬도 허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정렬도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잠긴 셀 선택하고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은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손댈 건 없고, 그죠? 정렬만 추가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암호는 안 넣습니다, 시험에서. 그대로 놔둬놓으시고요. 확인만 누릅니다. 그러면 차트 선택 안 됩니다.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표 안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아무 셀에 가서 지워보세요. 딜리트. 여기 떼야 됩니다. 보대 시트가 있습니다. 시트 뭐 해제하십시오. 하세요. 여기 떼야 되거든요. 그럼 잘 된 거예요. 이러면 점수를 준다는 소리죠. 그죠? 요까지가 시트 뭐 복습 문제 한 개 봤고요. 넘기셔가지고 인쇄 관련 문제,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소스를 또 완전 정복 공이 문제를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우리 인쇄 관련 설정은 제일 처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셔가지고요. 페이지 설정 그룹에 화살표 클릭하세요. 대화 상자를 떼어놓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뒤에 첫 번째 설표,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가운데. 여러분, 정가운데는 여백 탭이 있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정가운데는 가로, 세로 두 개를 다 체크하라. 그 말이거든요. 어제가 똑같네요. 그죠? 첫 번째 하살표 끝났고요.
두 번째는 매 페이지 상단이니까 위쪽이죠. 그럼 끝에 보니까 머리 거를 설정하시오. 뭐 머리 걸 바닥글 탭에 가서 머리 걸 편집. 그리고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 있거든요. 구역은 왼쪽이죠. 커서 그대로 가 있으니까 뭐 우리 할 거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파란 글씨로 밑에 보니까 날짜를 넣을 건데 인쇄 날짜 띄우고 콜론 띄우고는 우리는 직접 타이핑을 해줘야 돼요. 그러기 여러분들 인쇄 날짜 치시고요. 요는 입력하셔야 됩니다. 띄우고 콜론 띄우고 날짜를 2021 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이콘 쓰는 겁니다. 네 번째 아이콘 7. 날짜가 들어가는 아이콘이에요. 눌려볼까요? 엔드 날짜. 코드거든요. 자, 그래 놓고 끝난 건 아니고 이 날짜하고 글자를 인쇄 날짜도 글자를 파란색 글씨로 바꿔야겠죠. 블록을 잡고 글꼴 색깔을 바꿀 겁니다. 텍스트 속성, 적, 서식, 가짜 누르시면요. 파란색은 세 개 가셔가지고, 파랑은 여러분들 오른쪽 기준에서 세 번째입니다. 파란색 선택하면 됩니다. 그 파란색 바뀌죠. 그리고 확인하면, 자, 글자가 파란색이 되죠. 자, 요까지가 두 번째 하살표. 확인 눌리면요. 요 머리글 왼쪽 위에 찍혀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잘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인쇄 영역이 나오죠. 시트 탭에 있습니다. 인쇄 영역 박스 안에 커서 두시고요.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A2부터 어디까지 표준치가 아니네요. 그죠? F20까지네. 그죠? F20까지 잡아주시고. 이렇게 범위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인쇄 버튼 눌렸을 때 이것만 인쇄되는 거죠. 자, 그리고 눈금성과 행렬머리글도 인쇄되도록 설정하시오. 그 말은 인쇄 밑에 눈금선 체크, 행렬머리글 체크 두 개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인쇄 미리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여백 표시 아이콘 클릭해서 요번에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공간이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범위 잡고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확대 잠시 해드릴게요. 행머리글, 열머리글도 인쇄가 돼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눈금선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범위 잡았던 영역이 빈셀을 잡은 건 없거든요. 이 화면에서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했지 않습니까? 그거 믿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아까 날짜 넣었죠. 날짜. 요 위에 인쇄 날짜가 탁 나오면 되죠. 그럼 잘 된 겁니다. 5점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전 화면으로 돌아갈 때는 ESC 하면 이전 화면 돌아가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인쇄 관련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을 우리가 풀어봤거든요. 우리 내일 주말 아니니까 여러분들 믿습니다. 과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문제 1번 기출을 다 풀어보셔야 돼요. 모르면 체크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본인들이 여러분들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계산 작업은 마지막에 할 거고요. 여러분들 분석 작업 갑니다. 92페이지. 해당 파일을 닫습니다. 92페이지로 오시면 돼요. 자, 여기 한 가지 설명이 또 좀 있는데요. 요거는 저장할 필요 없고. 자, 여러분들 요번에는 3장으로 넘어갑니다. 열기, 찾아보기. 상위로 이동할 때 화살표입니다. 그리고 3장 출제 유형 01 가셔가지고요. 책에 다 적혀 있거든요. 출제 유형 01 문제 이으셔야 됩니다. 자,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 건 맞습니다. 외부 데이터 갖고 와서 만들 거거든요. 자,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분석 작업을 배울 건데요. 분석 작업 100점, 20점 배점입니다. 부분 점수 없다는 게 우리한테는 아주 별로 안 좋은 겁니다. 픽업 테이블 보고서 만드는 문제 10점입니다. 하위 문제로 4문제 또는 5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개로 틀리면 0점이 되어버립니다.
요거 문제할 거고요. 10점. 데이터 도구 기능. 여러분, 데이터 도구 기능이 어떤 거냐면, 데이터 탭 가면요. 이게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이 있죠. 요 기능 안에 내용을 테스트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딱 정해져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닌데, 대한상공에서 예시 문제에서는 데이터 유일성 검사하고 요거 데이터 도구 기능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필터 기능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 데이터 도구에서 데이터 유수 분석을 넣어도 빼버리고 야도 빼버리고 분석 기능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분석 기능 나중에 할 겁니다. 근데 주로 이제 데이터 유선 검사, 중복된 항목 제거 요 두 가지가 이제 시험에 출제하겠다라고 말했고요. 필트하고 그다음에 조건부 서식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이거하고 플러스에서 나온 알파로 그래서 그 내용 요겁니다. 첫 번째 유형이 여러분들 데이터 유효성 검사 플러스 필터 이렇게 출제를 하겠댔는데 이제는 분석 기능이 출제가 아주 잘 됩니다. 나중에 요 분석 기능 6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좀 이따가 기타 우리 책에는 뒤쪽에 기타 작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나올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가 거의 80% 출제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출제 유형이는 중복 데이터 제거,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필터. 그래서 이것 또는 이것을 내겠다. 그 말이거든요. 동시에 다 내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한테 유리한 건 요겁니다, 사실. 근데 이게 잘 안 나와요. 얘가 대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복 데이터 제거와 조건부 서식, 필터, 요것도 책 속에 다 있으니까 배울 겁니다. 요건 좀 이따가 보고. 여러분 오늘은 픽업 테이블 아주 중요한 보고서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볼 건데요. 우리 교재 보면 아쉽게도 픽업 테이블 구성 요소가 안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 12페이지 프린트물 잠시 보십시오. 제가 이 그림이 좀 책에 넣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아쉽게도 안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잠시 제가 확인 좀 할게요. 픽업 테이블 보고 작성 문제에서 프린트물에서 여러분들 구성 요소가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이 픽업 테이블은 여러분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약 분석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테이블 형태로 표시하는데요. 엑셀에 제일 막강한 기능이 뭐냐 물어보면 당연히 이해합니다. 회사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하를 10점을 내놓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함수를 안 해도 관계없을 정도로 기본 함수만 쓴 회사라면 자, 그래서 요약 분석하는 기능인데 여러분들 필터링도 할 수 있고 계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픽업 테이블 구성 요소가 여러분들 몇 가지 있냐면 네 가지 있거든요.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쉽게 말하면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픽업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외부 데이터 불러오는 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면 되고요. 불러왔을 때 그 안에는 필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필드 안에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필드를 배치를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그때 배치할 때 필드를 배치 시 구성 요소가 있어요. 거기 총 네 가지가 있는데 필드가 있고 행이 있고 열이 있고 시그마 값이 있습니다. 원래 시그마 값은 이런 기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프린터블에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외부 데이터 플로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린터물 좀 보셔야 되면 책에 이런 그림이 없다 보니까요. 12페이지 프린터물입니다. 제일 밑에 그림을 딱 내요. 시험에서. 그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 그림처럼 배치를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요 그림을 어떻게 구성 요소가 어느 위치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면 물품 코드가 제일 위에 1번 제일 위에 가 있고 밑에 보면 여러분 주문 일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면요. 제가 프린트를 권하는 이유가 이거 중요하거든요. 물품 코드는 저 위에 프린트물 좀 설명입니다. 물품 코드는 제일 위에 돼 있고 여러분들 따로 여기는
필터링 할 수 있는 볼로 되어 있죠. 이거 핫을 누르면 물품 코드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면 이 물품 코드만 추출되거든요. 요 위에 요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여러분들 위에 pivot 테이블 필드 창이 있죠? 그 1번의 필터 자리에 물품 코드를 놨더만 여기 턱 들어가더래요. 그림이 있어. 엑셀 화면에서. 그래서 요 자리는 요것은 필터 자리입니다. 구성에서 필터 자리. 필터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필트에 물품 코드를 놓으면요. 요렇게 그림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문 일자를 보시면요. 프린트물에 주문 일자가 여러분들 요 밑으로 쭉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주문 일자는 배치할 때, 구성 요소 배치할 때 어디 배치한 거니? 행에 배치하면 아래 방향이 행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문 일자는 그림상에서 행에 배치한 겁니다. 그랬더니는 밑에 2번 그림처럼 쫙 나오잖아요. 행 방향으로. 이 그림 보고 야를 주문 일자를 행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아셔야 돼요. 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문 일자 옆에 보면 저 위에 등급이 있죠. 그림상에. 등급 필드는 여러분들 우리 위쪽에 배치 요소 보면 등급이라고 열의 등급을 떡 넣어놨어요. 그림상에. 등급, 이 자리는 여러분들 어디에 배치하면 나오냐면요. 야는 열에 배치하고 열. 열에 이 필드를 놓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등급 필드 밑에 여러분들 비회원, 그 다음에 정회원, 준회원 이렇게 그림 들어가 있잖아요. 오른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열에 배치하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필드 이름이 나오고 데이터는 열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더라 이거죠. 행 방향은 아래고요. 열 방향은 오른쪽이거든요. 그러면 등급은 열에 배치했구나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합계돼 있고 수량돼 있잖아요. 비회원만 한번 볼까요, 우리 프린트물에? 합계돼 있고 여러분들 또 뭐가 돼 있냐면 콜론 수량 돼 있잖아요. 그다음 한 개 돼 있죠. 합계돼 있고 단가라고도 돼 있고 여기 비회원만 보면 요렇게 두 가지. 그러면 수량하고 단가는 계산된 필드입니다. 합계로. 계산할 필드는요. 어디 놓는 거냐면 시그마. 그러면 시그마는 원래 자동 합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수량과 필드를 배치하면 기본 함수는요, 합계값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자리가 수량과 단가는 구성 요소에서 어디에 이 필드를 배치했냐면요, 시그마 값에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숫자가 쭉 나와 있죠, 4번. 그래서 여러분 요 그림 보고, 야는 필드, 야는 행, 야는 열, 가부는 시그마 값에는 수량하고 단가를 배치하면 되겠구나. 요 그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그림을 모르면 진행이 안 돼요. 시험에서. 자, 그래서 요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하시라. 그 말이죠. 외부 데이터 불러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림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을 하게 넣어놨어요. 혹시나 중요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피벗 테이블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저 프린터 보시면, 피벗 테이블이 들어갈 위치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B2부터 만들어진 건 아니고, B4에 실질적인 테이블 형태를 갖추는 주물자 위에 색깔 좀 들어가 있잖아요. 피벗 테이블은 B4에 넣을 위치입니다. 만들 위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나중에 외부 데이터 분류할 때 요 창에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물어보거든요. 보고서를 넣을 위치. 이제 만들 위치라고 보면 이 넣을 위치는 만들 위치입니다. 그 주소는 여러분들 그 셀 주소는 우리 그림상에서는 B4 셀 주소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쌤, B2 아닙니까? 아닙니다. B2에 만약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 위치를 야를 지정해버리면, 필트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필트는 위에 들어가거든요. 보시면, 만약에 여기 B4입니까? 그 한 행이
띄어지고 여기에 필드 배치했던 필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비토에 놓으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음. 실질적으로 그림상 요겁니다. 등급 옆에 회색 색깔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요게 지금 비어있는 빈셀이잖아요. 그죠? 이서부터 만들어야 돼요. 널 위치. 그러니까, 왜 B사가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 설명할 때 배치를 잘 못하시는 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자, 그 다음 이제 외부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오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책이 조금 약간 현재 버전을 안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설명 좀 드릴 건데요. 외부 데이터가 들어와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생산 작업에서 외부 데이터 파일은 주로 기본이 여러분들 뭐가 주로 나오냐면 액세스 파일이에요. 기본 나오는 파일이. 여기 기본 나오고요. 그리고 상시 시험 치러 가시면 엑셀 파일과 CSV 텍 파일도 외부 데이터 파일로 제시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교재에 없습니다. 제가 기출문에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액세스 파일을 어떻게 불러오는지 알아볼 건데요. 우선 피벗 테이블 보고 작업할 때 넣을 위치하고 구성 요소 각각 필드를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이것은 배치된 완성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배치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요 두 가지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버전이 있거든요. 집에 가시면 선생님 저는 오피스 365 버전은요. 오피스 버전에서 업데이트 버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재를 또 잠시 볼까 이제 교재 보면 참조로 여러분들 93페이지에 1번의 데이터 탭에 가서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에 데이터 가져오기 가서 기타 원본 가면 마이크로소프트 콜이라는 메뉴가 없어요. 시험장에서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는 따라를 했더만 이하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업데이트되면 없어요. 우리 잠시 확인해 볼까요? 액세스 파일 갖고 올 때는 이 경로대로 가야 되거든요. 이 경로대로.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한번 진짜 선생님 없는 거 맞습니까? 뻥 아닙니까? 뻥 아닙니다. 진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집에서 한번 복습해봐야지 딱 봤더만 없는 거라. 가보겠습니다. 데이터. 과연 우리 학원에서도 업데이트 됐을까요? 데이터 탭 가면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에 데이터 가져오기 눌렸습니다. 좀 있구만요. 기타 원본에서. 요한 여러분들 마이크로 소프트 콜이면 있습니까? 없다. 황당한 거죠. 이 당황을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시험장에서 없을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액세스 불러올 때는요. 꼭 기타 원본 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콜이라는 메뉴를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고 반드시 이 메뉴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제에 따라서.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참조로 마이크로소프트 콜이 메뉴를 쓰는 경우는 요거부터 먼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이 메뉴를 반드시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문제에서. 요 메뉴는 액세스 파일을 불러오게 할 때 써야 될 메뉴거든요. 불러오게 할 때. 딴 거 말고 불러오기 시. 그러면 여러분들 외부 데이터가 액세스 파일인 경우입니다. 그럼 이걸 꼭 써야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우리 책을 잠시 볼까요? 문제 막바로 들어갈 건 아니고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92페이지 문제 보시면 그 설명은 좀 이따 보셔야 됩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급여 액세스 파일 안에 있는 명단 테이블 안에 있는 모든 필드를 쓰라는 소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명단 테이블을 이용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먼저 이것부터 문제 할게요. 1번.
마이크로소프트 콜이 메뉴를 반드시 사용하는 경우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 안 해도 되는 경우부터 설명드릴게요. 요거 메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외부 데이터가 XS 파일인 경우 음, 불러올 때 여기 1번이라 할게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처럼 어떤 여러분들 요거는 문제마다 파일이 틀리니까 ACCDB는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약자입니다. DB는요. 그러면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인데 여러분들 요 파일에 여러분들 뭐는 뭐뭐의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이렇게 넣으면 사용하잖아요. 이럴 때는 물음표는 이제 문제마다 틀리니까 이름을 합시다. 물음표 테이블에 모든 필드를 사용을 해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거거든요. 다 쓰는 건 아니에요. 모든 필드를 가져와서 여러분들 필요한 필드만 배치를 하면 돼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어, 특정 어떤 필드를 사용하실 말이 없거든요. 이럴 때는 이거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 경우 빠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코리 메뉴를 반드시 써야 될 경우는 똑같이 요걸 합시다. 요렇게 나오고요. 테이블에서 만약에 제가 그냥 이니셜로 할게요. A를 합시다. 필드, A 필드, B 필드, 임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필드가 쭉 B 필드가 있어요. B 필드. 이런 식으로 특정 필드를 이런 식으로 제시해야 돼요. 특정 필드만 사용해라. 이럴 때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코리를 써요. 이것만 갖고 와서 써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책에서는 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 메뉴를 안 써. 근데 여러분 이 메뉴를 써야 될 경우는 이게 없거든요. 그럴 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교재는 이걸 좀 적어놨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코리 메뉴가 보이지 않을 경우 우리 이전 시스템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는 기능이 뭐냐면요. 레거시다. 레거시란 뜻은요. 이전 시스템에 썼던 기능을 써보자 할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레거시 기능을 써야 되는데, 요 경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파일 탭에 가면, 옵션 가시면요. 데이터 메뉴가 있거든요. 거 가면, 이전 메뉴를 쓰고 싶은 사용자를 위해서 미리 넣어놓은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에서 레거시를 체크하면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실에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 눌리면 레거시 마법사가 생성되거든요. 이메일로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컴퓨터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없다고 보고 집에 가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비대면수 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맞죠? 다들 없죠? 없을 겁니다. 자, 한번 제 따라 해볼까요? 집에서는 없을 겁니다. 파일 가서. 여러분들 옵션. 그리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요. 데이터 탭에 가면 레거시 데이터 가족이 마법사 표시.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에서 M 있죠? 야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체크돼 있으면 관계없고요. 비대면 수고하시는 분들은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야를 지금 비대면 수고하시는 분들 체크하세요.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요. 여러분들 다시 데이터 탭 가면 데이터 가족 및 변환 그룹에 데이터 가족이 가서 레거시 마법사의 마이크로소프트 콜이 있죠? 요것을 이제 쓸 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책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콜이라는 메뉴를 쓴 그림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제가 또 적어놨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안 메뉴를 꼭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요. 외부 데이터 파일이 액세스 파일 가져오는 문제에서 특정 필드만 가져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요것을 꼭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에서 특정 필드에 대해서 계산된 값만 따로 셀시트에 추출하는 문제가 나올 때 있거든요. 요런 문제도 여러분들 꼭 이 메뉴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필드만 추출할 때 필요 없는 필드를 갖고 와서 만들면 그 필드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셋시도 추가하는 문제도 추출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두 가지 경우는요, 꼭 이메일을 써야 돼요. 야, 이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이것만 갖고 와서 작업해라는 경우는 이 메뉴를 써야 됩니다. 우리 이 메뉴 한번 써보고 좀 더 빠른 메뉴를 쓰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에 데이터 가져오기 클릭. 우리가 추가할 게 네 것이 마법사가 생겼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코리. 선 코리는 왜 쓰는 겁니까? 이 코리는 질이거든요. 요구. 사용자가 요구를 한다는 소리. 질이라는 뜻은 요구란 뜻이에요. 요청. 그럼 내가 원하는 필드만 가져와서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사용자가 요구에 따라서 이 메뉴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야랑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똑같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왜냐하면 왜 그걸 왜 쓰냐면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이기 때문에 알 써야 됩니다. 더블 클릭. 자, 그리고 여러분들, 왼쪽은 여러분들 파일이 나오고, 오른쪽은 디렉터리인데요. 시험장 가면 우리 C 드라이브를 더블 클릭해 볼까요? 엑셀에서 외부 데이터 파일은요, 시험장 가면 OA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OA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OA는 아닙니다. C 드라이브 아니고 OA 폴더가 있거든요. 그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2024 커마1급 보서 엑셀 좀 경로 좀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많이 들어가죠. 작업 파일 내려와서 3장 출제 유형 01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교재는. 그럼 3장 출제 유형 01 더블 클릭. 요한 엑셀 파일 두 가지 보이죠? 두 가지 보이잖아요. 왼쪽에. 우리는 어떤 파일? 급여 더블 클릭. 자, 여기서 그 액세스 열었더만 여기 테이블이거든요. 테이블 안에 필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 필드만 갖고 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더하기 눌려가지고 특정 필드만 갖고 올 때는 해당 필드 선택해서 할 여를 한번 클릭가 되고요. 더블 클릭해도 여기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갖고 온 방법이죠. 뺄 때는 요거 선택해서 왼쪽 하나 살펴 눌리면 빠집니다. 음. 지금은 여러분들 다 갖고 왔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다시 빼기를 여러분들 눌리면 더하기가 되죠. 이 명단 테이블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냥 이 하살표만 클릭하면 요 안에 있는 모든 필드를 다 갖고 옵니다. 다 갖고 오죠? 요렇게. 그러면 다 갖고 와서 필요한 필드만 쓰면 됩니다. 음. 요 점이 이제 책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나중에 보세요. 지금은 제 설명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어. 그리고 다음.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코리 메뉴는 사용자가 요청을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갖고 온 와중에 특정 필드에 대해서 필터링 할 수도 있어요. 조건 넣어서 필요한 부분만 추출해서 갖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기능은 시험에 없습니다. 필터 기능은 지금 제시하지 않습니다. 넘어가면 돼요. 정렬도 지시사항이 없다 보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마지막 마침 눌리면 여러분 요 창이 뜹니까? 여기 요소 조심할 것은 피벗 테이블 우리 보고서 만드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옵션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 그림을 주목하세요. 마지막 창이죠. 자,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캡처 해놨고요.
자, 요것은 캡처했던 내용이 뜨네요. 잠시 내려놓고. 자, 요서 픽업 테이블 보고서 선택하고요. 요때 넣을 위치,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가 픽업 테이블을 만들 위치거든요. 기존 워크시트 맞고 이 주소는 뭘 찍느냐? 우리 잠시 92페이지 보시면 B2 주소를 찍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찍지 마세요. 그냥 요거 근데 찍는 액션만 요까지만. 자, 요 창으로 막바로 띄우는 방법이 있어요. 어차피 모든 필드를 다 갖고 작업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우리 경로가 우수로 많이 흘러갔죠. 시간적으로 우리한테는 한 몇 초 손해를 보죠. 잠시 취소하십시오. 자, 두 번째 방법. 모든 필드를 다 갖고 작업할 때는요, 여러분 이 메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필드를 가져와서 픽업 테이블 보고서 작성할 경우는요, 좀 빠른 메뉴입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데이터 가족 및 변환 그룹에 기존 연결 아이콘을 누르면 바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진짜 마지막 창을 기억해냈죠? 여러분, 요 창, 이건 지우고. 자, 요 창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캡처를 미리 해놨거든요. 요 창이 막바로 뜹니다. 외부대 갖고 왔을 때. 자, 그러면 막바로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데이터 가족 및 변환 그룹에 여기에 보면 기존 연결이 있습니까? 이거 눌린 게 빨라요. 모든 필드를 다 갖고 올게요. 자, 눌려볼까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더 찾아보기 있죠. 파일을 읽어드릴 때 요거 누르면 더 찾아보기 밑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우리는 C 드라이버 가서 시험장 가면 여기 OA 폴더가 있거든요. OA 폴더 들어가면 돼요. 지금은 잠시 우연찮게 OA가 있는데 여러분들 PC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OA 가면 되고 지금은 2024,1급 그 다음에 엑셀 작업 파일 3장 출제 유형 동일 하셔가지고 급여라는 액세스 파일 있죠? 선택해서 열기. 자, 이 창이 막바로 안 뜹니까? 빠릅니다. 헐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메뉴를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굳이 우리가 책대로 갈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책으로 쓰는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콜에 쓰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걸로 진행해 볼까요, 그러면? pivot 테이블 보고서 선택하고요. 이제 진행할 겁니다. B2부터 만들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요.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pivot 테이블 필드 창이 보일까요?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으로 당겨 놓을 거거든요. 여러분 당겨 놓을 필요 없고요. 하면 돼요. 자, 제가 일부러 야를 조금 이렇게 당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책을 보셔야 돼요. 배치하는 모양새를 아셔야 되는데요. 책에 보면 직급은 과장, 대리, 부장, 사원, 밑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급이라는 필드를 여러분들 걸어서 행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행 부분에 잘 들어갑니까? 잘 들어가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어. 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는 왜 행을 랩을 왜 나옵니까? 책에서는 직급이 나오는데, 이거 나 이제 바꿀 거예요. 바꾸는 작업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압축 형식인데, 개요라는 형식으로 바꾸면 실제 필드 내용으로 변경됩니다. 좀 이따 할 거예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필드에는 지금 배치된 필드는 없습니다. 그림상에. 열에도 배치된 게 없어요. 열에 배치됐다면 여러분들 요게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옆으로. 혹시 옆으로 나왔던 학계 기본급 이건 뭡니까? 계산된 필드죠. 계산할 필드는 시그마 값에 봐야 돼요. 순서대로 놓으면 되거든요. 기본급을 걸어서 여러분들 어디에 시그마 값에 놓으세요. 그러면 학계 기본급이 나옵니까? 한 개 나왔죠? 순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과급 바로 밑에 놓으세요. 순서 틀리면 몇 점? 0점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해요.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상여금을 걸어서 기본급 밑에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순서대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여 학계를 배치를 하시면 돼요. 이 순서 지금 보시면서 잘 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자, 기본급, 상여금, 급여학기. 잘 됐죠? 그리고 이 창은 빈 셀을 클릭하면 숨겨져요. 이렇게. 그리고 피봇 테이블 안에 셀 포인트를 클릭하면 나타나고, 빈 셀을 누르면 숨겨지고. 저는 잠시 닫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잘 됐나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음. 요까지가 여러분들 일단은 기본 작업 마지막 한 개 더 남았습니다. 책 보시면 두 번째 화살표입니다. 픽업 테이블 보고서 레이아웃. 레이아웃 배치했고요. 위치도 B2에 지정했으니까 여기까지 다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바꿔냈죠. 요것을 실제 필드명으로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자, 픽업 안에 두고 픽업 안에 둬야지만 여러분들 픽업 테이블 분석 탭과 디자인 탭이 보입니다. 집에 가셔서 제가 아니 이게 놓고 이랬더만은 세상에 빈셀을 놓고 쌤 집에 갔더만 안 나오던데요 하는 분이 많거든요. 보기보다 안에 두고 해야 돼. 그래야 야가 나오거든요. 안에 두고 디자인 탭에 가야 됩니다. 항상 이건 항상 시험에 나오죠. 실제 필름 바꾸는 거. 그 보면요 왼쪽에 레이아웃 그룹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클릭. 그리고 여기 보면 개형식 있죠. 눌러주면 여러분들 실제 필름 바뀝니까? 요까지가 기본작. 요까지를 잘해야 됩니다. 이 작업이 진행이 안 되면 이제 다음부터는 설정 작업이거든요. 설정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요까지 혹시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요까지는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기본을 이제 오늘 또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 할 때 잘 이게 기본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점수는 0점이 됩니다. 0점. 그래서 여러분 부분 점수 없다 보니까 세 번째 보시면요. 학계, 급여 학계는 요것은요, 백분율로 바꿀 거거든요. 전체에 대한 비율은 백분율입니다. 근데 행도 있고 열도 있거든요. 전체가 있고. 이 전체란 말은 없고, 여러분, 이 필드 이름 안에서, 쌤 필드 이름 안에서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요 필드 밑에 데이터 회사하고 관계없어요. 오른쪽 버튼. 그러면 여러분 문제 보시면 표시 형식을 돼 있잖아요. 요거 하면 됩니까? 표시 형식. 음. 그거 가면 뭐가 있냐면 아무리 찾아봐도 전체라만 없고 전체가 총입니다. 총합계 배율. 어. 야 눌리면 100분위로 바뀌어. 눌려볼까요? 자, 총합계 비율. 클릭. 오, 바뀌네요. 시험장 여러분들 키보드 안에 돼 있습니다. 지금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는 게 기본값이에요. 근데 이 아가 여러분들 말도 없이 지시사가 없고요. 결과 그림에 소수점 한 자리로 나올 때도 있어요. 뭐 그냥 이것처럼 뭐 전체에 대한 비율 혹은 총합계 비율로 표시하시오 해놓고 이것을 그림에서는 완성이 한 자리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요 안에서 오른쪽부터 늘리면요. 똑같이 값 표시 형식 총합계 비율 요까지 가면 백분율로 나오는데 소점 자릿수 바꿀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필드에서 하세요, 이제는. 필드에서. 필드 이름 안에서 우클릭하면 여러분들 요 안에 보면 필드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어. 그럼 이거 들어가면 셀 서식창이 뜰 건데, 범위를 이렇게 안 잡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픽업 테이블에서 중요한 것은 내려와서, 이거는 설명드렸던 거고요. 작업시 주의점이 뭐냐면요. 0점이 되는 요인이 있는데요. 픽업 테이블 작업에서만 여러분들 단축키 컨트롤 1번 서식 단축키 알겠습니까? 야는 쓰지 마세요. 답안 코드가 달라집니다. 채점 코드가. 0점 받는 분도 있었어. 여러분들 픽업 테이블에서만 단축키 쓰지 말자. 요거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범위를 잡고 컨트롤 부 눌릴 수도 있잖아요. 이 창이 뜨잖아. 셀스시. 그죠? 그리고 표시 가서 설정을 하면 결과는 똑같은데 요걸로 들어갔을 때 코드 값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답안 코드가. 여러분들 우리 채점 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범위를 잡았을 때는 우클릭해서 셀 서식하면 되고요. 또는 범위를 안 잡고 하는 방법은 해당 필드 안에서 오른쪽 버튼 필드에 대해서 뭐만 바꾸겠다? 표시 형식만 설정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요거 하면 범위 안 잡아도 요 밑에 필드 밑에 데이터 단식합니다. 우클릭하면 필드 표시 형식 가서 백분율은 돼 있거든요. 소수 자릿수 1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같이 하는 문제. 지금은 할 거 없습니다. 자, 요거 조심하시고요. 세 번째 게 끝났고 바뀌었으면 잘하신 겁니다. 네 번째는 급여학교 야는 빼고 형식 바꿔놨으니까 기본급하고 상여금 밑에 있는 요 데이터들 있잖아요. 요 데이터에 대해서 숫자 값들에 대해서 천 단위마다 쉼표는 천 단위 구분교 넣으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 단위를 천이 되도록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숫자를 대신하는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것은 메이커로 작업할 때 또 써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숫자를 대신하는 형식 기호는 지표준도 숫자고요. 대신한 형식 기호입니다. 0도 숫자, 샵도 숫자, 물음표 숫자입니다. 물음표는 분수 형태 표시할 때 많이 쓰고요. 여러분, 지표준 같은 경우는 일반적 숫자 개념에서 뭐 붙일 때 쓰면 되는데, 천 단위는 이 아까 못 씁니다. 그럼 0이냐, 샵이냐, 요건데요. 차이점 알려드리면, 0과 샵의 차이점. 입력값이 없거나 정수 부분이 0만 입력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자릿수 정의할 때, 형식을 정의할 때, 0으로 형식을 정했을 때는 정했던 그 자리에는 0을 무조건 표시합니다. 음. 그리고 샵은 정했던 자릿수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다는 소리는 입력값이 없거나 정수 부분 0인 경우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수만 입력되어 있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이렇게 됐을 때 입력값이 500개 없어요. 그러면 형식 정의를 샵으로 하면 사용자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고 싶어서 정했습니다. 근데 입력값이 없잖아요. 소수점이 없어요. 입력했는데. 정수밖에 없죠. 근데 5는 당연히 요 자리에 5가 탁 들어가서 5가 탁 찍히는데 점도 찍어줍니다. 샵은 첫째 자리 표시를 했더만은 샵이 그러죠. 네 입력 한 개도 안 했네. 나 아무것도 안 들란다 이거죠. 입력을 안 했으니까. 근데 0은요. 0을 표시해 줍니다. 입력값이 없어도 0을 넣어줘요. 이게 바로 요거예요. 0을 표시하거든요. 첫째 자리 0 했으니까 0, 요 자리 표시를 해주더라 이거죠. 0은. 요런 차이점이 있고요. 0만 입력되어 있는 경우는 입력값이 0만 입력되어 있는 경우는요. 샵을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0으로 했을 때는 0이 0값일 때 0을 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 배웠잖아. 실무에서 내가 커마 1급 땄다 이거죠. 어깨 딱 주고 회사 들어갔더만은 팀장이 숨을 매겨라. 그래서 001 이 형식으로 쭉 출력되게 하시오. 근데 여러분 00을 치면 1밖에 안 됩니다. 00이 안 붙거든.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숫자는 없습니다. 숫자 개념에서는. 그래서 엑셀이 앞에 영영은 유효하지 않은 자리에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표시라고 떡 시켰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가 좀 들어가 있다면 요 상태에서 만약에 001부터 005까지 나오게끔 좀 해라 라고 업무를 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배웠으면 어떻게 하느냐? 셀 서식 가서 그죠? 우리 가서 사용자 지정 가서 입력값이 없어도 세 자리 001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1은
여러분들 요 1은 숫자는 0을 넣어주면 요 자리 1이 들어갈 거고 00 두 개를 더 넣으면요. 입력값이 없어도 0을 표시하거든요. 그럼 001이 되겠죠. 그럼 제 0을 세 번 넣어볼까요? 하나, 둘, 셋. 나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몰라요, 불쌍하면. 어, 1급 족보만 외워서 합격했어요.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회사가 맨날 팀장이 놀리죠. 1급 단 거 맞나? 그죠? 이것도 몰라. 이랍니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상하죠? 그래서 요럴 때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근데 제가 요것을 잡고 세일 소식 가서 여러분들 다시 가서 샵을 해요. 샵. 샵을 세 번 넣어봤자 샵은 입력가 없으면 해당 자릿수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거든요. 그럼 1팩 입력 안 돼 있으니까 마지막 샵은 1을 대신합니다. 그래봤자 샵을 세 번 넣어도 1밖에 안 나오죠. 1, 2, 3, 4.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놓으세요. 필기 시험에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 차이점을 알려드렸고요. 천단위 구분기호는 무조건 단위가 원일 때는 샵, 콤마, 샵 0으로 하시면 됩니다. 야는 뭐냐면 세 자리마다 쉼표 붙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쌤 마지막 자리에 샵을 왜 쓰면 안 됩니까? 또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시험에서. 천단위 구분기호 넣고 플러스 0값이더라도 0을 표시하시오. 1단위를 0으로 정의한 이유입니다. 왜? 우리 올라가 볼까요? 기초. 0만 입력되어 있는 경우는 0으로 해당 자릿수를 정했을 때는 0을 표시하거든요. 샵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럼 여러분 이걸 만약에 모르고 샵을 넣었다 이거예요. 샵. 그러면 0은 표시가 이런 식으로 0인 경우는 이렇게 정했을 때는요. 난 0이 나오지만 이렇게 마저 1단을 샵을 했을 때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도록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이렇게 시험에 거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가는 게 좋다 이거죠. 근데 요까지는 알겠는데 여러분 앞에 샵 요 세 개는 0으로 쓰면 안 됩니까? 라고 궁금할 수 있죠. 왜 0도 숫자를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그 밑에 이런 게 두 자리 천 단위가 아니고 만약에 이게 천 단위라면 요렇게 됐을 때는요. 샵 콤마 샵샵 0 하고 여기에 0 콤마 000 해도 똑같이 이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3만 입력되어 있는 경우 천 단위가 없고 여러분들 10 단위까지만 입력되는 숫자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결과는 23이 나오지만은 이렇게 만약에 정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0은 입력값이 없어도 우리 100단위 입력 안 돼 있고 1000단위 없잖아요. 근데 야는 무조건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0을 넣어줘 버리죠. 0,0, 2, 3 이렇게 나온다 소리야. 어. 요 두 개는 입력 없으니까 0을 무조건 넣어주는 거죠. 0을 했으니까. 이런 금액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금액은 이렇게 표시하지 않잖아요. 이게 맞죠? 우리가. 그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경우, 여러분들 두 가지의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 세 개는 샵으로 갑니다. 천달 부분들. 요것도 필기 시험에 나옵니다. 결과로 틀린 것은. 이거는 결과가 맞죠? 틀린 건 아니고 이렇게 안 쓴다는 소리지, X는. 그래서 이 부분의 1급과 2급의 차이점이에요. 필기식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0과 샵의 차이점 모르면 다 틀려버리거든요. 어.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이것만 알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급은 좀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약간 간단하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거 알았으니까 기본 알았으니까 이제는 뭐냐면 단위가 천 단위, 천. 야는 원 단위거든요, 원 단위. 그럼 천 원일 때 마지막 0 다음에 쉼표만 더 넣어주면 돼요. 그 마지막 쉼표는 10의 삼성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럼 100만 원일 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쉼표라게 넣었어요.
그러면 세 자리가 없어지겠죠. 네. 10의 상수는 처음으로 나오는 수 아닙니까? 그럼 요 세 개는 없어지고, 요거만 남겠죠, 요거만. 요게 천단위고 요 콤마 넣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단위가 천론 단위입니다. 그러면 화면상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셀에 이렇게 입력돼 있어요. 화면에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엑셀 화면에만. 그리고 한 개 더 넣으면 10의 6승, 3승씩 증가되거든요. 그러면 1 하면 1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0의 6승 나오면 공짜 세개 없어지죠. 요때 단위는 100만 원 단위. 그래서 회사 가면 여러분들 1급 따는 이유가 공기업도 공기업 입사용 아닙니까? 공기업감 다 씁니다. 내가 파트가 토목이다, 건축이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시공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뭐 어떤 총무일도 하더라도 돈 거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주로 토목이나 건축은요 단위가 1,000만 원 단위거든요. 공사 크기 때문에 단위를 원단을 잘 안 써요. 100만 원, 1,000원 이런 단어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당 10에 30. 우리는 요걸로 봅니다. 요걸로.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필드에 산다면 각각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럴 때는 범위 잡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어, 자, 우리 기본급하고 상여금 범위를 잡고 이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합니다. 범위 잡을 때 셀 서식하셔야 돼요. 그 다음 직접 형식을 기호 형식 정의할 때 사용자 지정. 그 다음 지표주는 지워버리고요. 여러분 요 시험장 가면 이 안에 찍혀 있어요. 샵, 콤마, 샵 표명 있습니다. 선택하면 됩니다. 그 뒤에 쉼표만 한 개 더 넣어주세요. 그러면 공짜 세기가 없어져요. 마지막 쉼표만 한 개 더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 진짜 없어졌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기 한번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을 보시면 원래 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화면 상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공짜 세 개가 화면에는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못 보실 때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네 번째까지 끝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좀 꾸며보자 그 말이죠. pivot 테이블 안에 두고 자, 우리 색깔 넣고 꾸밀 때는 똑같이 디자인 탭입니다. pivot 테이블 스타일 그룹에서 요 마지막 아이콘이 자세히 아이콘이거든요. 이거 누르면 다 보입니다. 범주가 밝게, 중간, 어둡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 책 보면 여러분들 연한, 주황, pivot 스타일 보통 10이죠. 보통이라는 말은 없는데 중간이 보통이에요. 중간. 자, 여러분들 한번 마우스 갖다 대볼까요? 중간에 처음에 갖다 대면 이제서야 보통이라는 글자 여기 나오네요. 이 중간이 보통이었네. 그죠? 그뭐 이거는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 순번이. 우리 열 번째 순번을 찾으면 됩니다. 가면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걸리면 연한 주황 픽업 스타일 보통 신 맞죠? 야를 클릭하면 요 색깔이 들어갑니다. 눌려볼까요? 이렇게. 이러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10점, 한 개로 틀리면 0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안 된 거 있으면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파일은 닫습니다. 닫고 여러분들 저장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연습이니까. 그리고 책 넘기셔가지고 두 번째 한 문제 더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여러분들 쭉쭉 넘기시면 102페이지입니다. 완전 정복 01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기본 한번 했기 때문에 조금 나을 거예요. 처음보다. 완전 정복 01 문제를 여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맞습니다. 또 불러올 거예요. 자, 문제 잠시 볼까요, 여러분들? 외부 데이터 가져오 기능을 사용해서 품목 액세스 안에 있는 매출 테이블 안에 있는 거 다 쓰라 이겁니다. 그 우리 특정 필드만 골라서 쓰는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 빠른 것도 써볼까요? 데이터 탭 봤어. 데이터 탭. 그리고 데이터 가져오기 이거 눌려서 하지 말고 여기에 데이터 가져오기 변환 그룹에 기존 연결 올리면 되죠. 눌려가지고 자, 더 찾아보기,
더 찾아보기. 그 다음에 C로 가셔가지고 우리는 좀 경로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2024, 1급. 그 다음 엑셀 작업 파일. 그 다음에 3장 출제 유형 01 들어가서 그거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액세스 파일 보이시죠? 이 안에서 품목 파일을 열기 더블 클릭한 게 없습니다. 더블 클릭한 게 없어요. 막바로 이하 뜨잖아요. 데이터 가지고. 그리고 픽업 테이블 보고서 여러분들 요것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걸로 진행하는 경우가 또 간혹 있거든요. 그럼 또 다시 하셔야 돼요. 표가 아니고 픽업 테이블 보고서 만드는 거거든요. 어디에 만들 거냐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림 봐야 돼요. 우리 그림 보시면 B1 아닙니다. B1은 필드 자리예요. 그림상에. 결과적으로 요거는 B3입니다. B3부터 만드셔야 돼요. 그럼 기존 워크시트의 B3 주소를 여기서부터 픽업 테이블을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확인. 그리고 우선 보안 때문에 뜨는 거니까 여러분 신경 쓸 거 없고요. 확인. 그럼 이제 배치해 볼까요? 그림을 보면서 제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책에 보시면 지점 저 위에 있는 것은 필드 자리입니다. 그럼 지점이라는 필드를 여기에 놓으시면 됩니다. 지점을 걸어서 놓으세요. 어디에? 필드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잘 들어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일자 놓을 겁니다. 일자는 행에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자 7월, 밑에는 8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자를, 날짜 데이터를 놓으면 여러분 딴 게 좀 생길 거예요. 그룹이 좀 있을 거예요. 우리 일자만 나왔더만은 엑셀이 월별로 그룹도 막 하고 야단났네요. 요거 좀 이따가 수정하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런 거 나오면. 일자만 들어간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품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품목이 뭐냐면 7월 옆에 보면 없는데 그 밑에 DSLR PDP 있죠? 요것도 밑으로 다 나와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요번에는 행자리에 필드가 두 개 들어갑니다. 어떻게? 일자 하위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밑에 놓으면.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품목을 걸어서 어디에 놓는다? 품목 제일 밑에 있거든요. 일자 밑에 놓으면 쌤 나왔더만 왜 보이지 않습니까? 아, 요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요게 더하기 단추가 확장 단추고요. 이거 잠시 눌러볼까요? 확장시켜 보겠다 그 말이죠. 요 안에 들어가 있죠. 하위로 들어갑니다. 밑에 놓으면 아시겠죠? 좀 이따가 여러분 우리 나중에 개요 형식으로 바꾸면 야 티 나옵니다. 시행을 꽂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단추는 축소 단추고요. 눌리면 축소. 더하기는 확장시키는 단추입니다. 요것도 아셔야 돼요. 왜? 확장, 축소 단추도 숨기는 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우리 책은 없어요. 기출에 나옵니다. 나중에. 요거 확장, 축소 단추라는 거 하나 놓으시고요. 자, 일단은 지금은 두 개 배치를 잘했으면 행은 끝났고, 열 방향으로 요번에 들어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조심할 거. 여러분들 그 학계 개수, 학계 매출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는 이 열 방향으로 이 계산된 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림 보니까 합계 개수가 행방향으로 합계 개수, 그 다음에 합계 매출, 이게 밑으로 행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계산된 값이. 그 행방향으로 위치 남이 바꿀 거예요. 일단 배치를 하면 열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걸 이동시킬 거거든요. 일단은 시그마 값에 배치할 필드는요, 개수라는 필드를 걸어서 놓으세요. 그럼 합계 개수가 들어갈 겁니다. 개수를 합계값으로 구했다. 그 말이고요. 개수 밑에는 매출을 걸어서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그마 값에는 개수와 매출로 보세요. 열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아, 근데 우리 그림 보니까 야가 열 방향이고 행방향으로 위치가 바뀌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요 시그마 값에 필드를 두 개 배치하면요, 야가 생겨요. 시그마 값이. 야가 왜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한 개에 제가 배치해볼까? 매출을, 요 매출 빼는 방법은요, 이 바깥으로 버려도 되고요. 요 위에 버려도 관계 없습니다. 잠시 뺐더만 요거 없네. 없는 이유가 한 개만 배치했을 때는 야를 이동할 이유가 없죠. 행방향, 열방향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값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개 더 배치하면 매출을, 여러분들 사용자가 이렇게 보고 싶기도 하지만은 나는 이렇게 보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방향을 나는 좀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야를 어디로? 행 부분으로 야를 끌어서 품목 밑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야가 배치가 열 방향이었던 것이 행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제 놓아볼까요? 야를 끌어서 품목 밑에 놓으세요. 시그마 값을. 그러면 보세요. 오, 진짜 행 방향으로 배치가 바뀌었네요. 그죠? 자, 요까지가 일단 배치까지는 끝났어요. 지금 보시고 잘못된 게 없는지 보세요. 자, 우선 필드에는 지정, 행에는 일자와 품목, 여는 그룹 대상이 몇 개 나오는 거고요. 날짜를 놨을 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편집할까요? 시그마 값에는 개수와 매출을 배치하면 됩니다. 잘 됐으면 전 잠시 다 닫을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두 번째 화살표에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고까지 끝났고 야를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 가서 개요 형식으로 바꿀 거거든요. 표 안에 두시고 피부 안에 두시고 디자인 탭을 클릭. 그리고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레이아웃 그룹의 보고서 레이아웃. 자, 눌려보시면 여러분들 한 가지 체크할 게 있습니다. 개요 테이블. 여러분들 개요 테이블이 뭔지가 좀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림을 참 잘 그렸는데요. 압축 형식은 지금 보고 있는 행 레이블, 열 레이블 이렇게 나오는 압축 형식이고요. 개요나 테이블은요, 필드명으로 바뀌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아주 그래픽을 잘 그려놨습니다. 보세요. 자, 이거 봤더만은 파란색 선이 있고 회색 선이 있죠. 개요는 행 부분의 필드를 두 개 이상 배치하면 하위 데이터가 한 단계 밑에 표시가 된다는 소리고, 테이블은 하위 데이터가 나란하게 배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위치가. 또 여러분들 잠시 한번 눌려볼까? 지금은 개요입니다. 계획들만 보세요. 요거는 수정하면 없어집니다. 나중에. 이 7월하고 이거하고 나중에 여기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테이블로 바꿔볼까요? 테이블 바꾸니까 나란하게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지금은 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구별을 못 하겠죠. 잠시 여러분 지금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 이거 해주시고요. 다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기본이 끝났고요. 이제 그룹을 할 건데요. 그룹. 자, 그룹 설정은 날짜 데이터 요 부분인데요. 혹시 그룹도 있구만요. 왜 또 합니까? 쓸데없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7월, 8월 중에서 아무 셀에 가셔가지고요. 그룹하는 방법은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우클릭. 그 안에 그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룹. 그러면 우리 책 보니까 월 단위로 그룹 하시오 돼 있죠. 우클릭해서 그룹. 근데 이 1도 선택돼 있다 보니까 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을 색깔을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월로만 그룹할 거예요. 확인을 해볼까요? 이제 깔끔하게 될 겁니다. 되죠? 어, 실제 필드명으로 바뀌었고요. 자, 보세요.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개요 형식은 7월하고 DSLR이 같은 행이었고 한 단계 밑에 표시되는 게 개요 복이고요. 자, 제가 다시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 가가지고 테이블 형식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실제 필름이랑 똑같은데 나란하게 옵니까? 나란하게.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말 왜 하는 겁니까? 저 책에 보니까 개요 형식 나오면 눌리법은 그만이지. 필기시험 하실 거예요. 필기시험. 이렇게 나눠놓고 시험 문제에서 이것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지정한 그림이다 하면 틀린 거예요. 필기 공부해야지. 그죠? 실기가 필기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실기 안 해보면 이거 모르잖아요. 이 시험에서 여러분, 그죠? 야가 개요인지 여러분들 레이아웃 테이블인지 안 해봤으니까 이 자체를 몰라요.
시험 보기 문항에서 이제 안 나와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명한 거고 지금은 개요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세 번째 그룹까지 끝났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 데이터 열이 뭐냐면 요 데이터 영역이 시그마 영역. 그럴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범위 잡을 때 요 데이터 보고 잡을 때 요렇게 많이 잡겠죠. 요렇게. 이렇게 잡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 부분이 누락돼 있어요. 이것도 시그마 영역입니다. 근데 내가 뭐로 이렇게 잡고 나서 우클릭해서 셀 서식 가서 예를 들어서 천 단위 구분 심표 스타일은 숫자 범주에 가서 천 단위 구분 이거 체크하면 되거든요. 자, 제가 범위를 이 두 개를 누락시켰습니다. 이 셀은 안 잡았죠. 그래 놓고 천 단위에서 확인 들리면 와, 나 너무 똑똑해. 여러분들 0점 되는 순간에 10점이 빵점. 자, 과연 이건 됐을까요? 두 개 안 잡았던 거 보면 가볼까요? 셀시 가면 지금 돼 있나요? 1번으로 돼 있잖아. 그죠? 근데 문제 보시면 데이터 열에 표시되는 각 개의 셀 서식을 심플 스타일은요. 이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4부터 이 26까지 잡고 우클릭해서 셀 서식 그리고 숫자 가서 천 단위 구분 기호 체크 확인 이렇게 하면 끝. 이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심표스하는 결론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줍니다. 숫자 범주가 가지고 체크합니다. 체크.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꾸며볼까요? 피벗 테이블 안에 두고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 스타일 요 그룹에서 자세히 자, 여러분들 연한파랑 요거는 밝게네, 밝게. 밝게는 여기 있잖아요. 13번째 차, 13번째 찾아볼까요? 13번째 거. 오,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있네요. 연한파랑 야를 클릭하면 오 색깔이 들어가겠죠?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 10점 받으신 거죠. 여기까지. 음. 자, 그리고 우리한테는 또 뭐가 남아있습니까? 기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책 교재 안에 있는 기출 문제인데요. 제가 좀 약간 몇 가지 두 개 정도 골라서 넣어봤습니다. 자, 요번에 여러분들 요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자, 프린트물입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자, 프린트물은 로컬 디스크 C로 다시 가셔가지고요. 폴더가 틀리거든요.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습 파일 가셔가지고요. 거기에 요 안에 보면 여러분들 픽업 테이블 엑셀 파일 더블 클릭.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결과는 제가 옆에 넣어놨습니다. 바라고. 자, 일단 픽업 테이블 1로 가셔가지고 자,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또 청약 정보 엑셀 파일 열어가지고 청약 신청 다 갖고 오는 거네요. 안에 있는 필드를. 그럼 우리 빠른 것도 써볼까요? 데이터 탭에 가서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의 기존 연결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더 찾아보기 로컬 디스크 C로 가셔. 요번에는 여러분들 폴더가 어디 가야 되냐면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요 가야 돼. 요 가면 제가 넣어놨어요. 청약 정보라는 거 파일, 엑세스 파일 청약 정보 여러분들 안에 여기에 들어가 있죠? 엑세스 파일. 자, 야를 더블 클릭. 오, 막바로 데이터 가요청이 뜨네요. 그리고 픽업 테이블 보고서 만들 거거든요. 두 번째 거 딱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림 봐야 됩니다, 이제. 피벗 테이블 어디부터 만드는 거냐면요. 그림상에 B2입니다, B2. 그래서 기존 연결 이 주소를 지우고 B2 주소로 바꿔주면 되겠죠, B2. 그리고 확인. 요거는 보안 때문에 하니까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배치해볼까요? 그림에 여러분들 지역 2. 이거는 없는데요. 아, 이거는 나중에 그룹에서 나오는 이름이고 지역 옆에 지역 고양시, 수원시, 안양시 들어가 있죠? 행에 배치할 필드는 지역을 걸어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림의 지역2는 나중에 그룹하면 나오는 거예요. 좀 이따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분.
부분을 이제 열 방향으로 열에 놓을 겁니다. 열에. 부분 필드를 열에 놓아 주시면 현재 그림에서 이렇게 잘 들어갑니까? 잘 들어가네, 그죠? 요까지 잘 됐으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그마 값의 계산한 필드는 보시면 그 지역 투 위에 보면 한 개만 배치했던 것은요. 그 지역 투 위에 있어요. 학계 현재 예치금 돼 있잖아요. 거기 시그마 값에 놓을 필드 이름이에요. 학계 예치금을 걸어서 여러분들 어디에 현재 예치금이 학계가 아니고 현재 예치금을 시그마 값에 놓으면 학계 값이 계산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배치는 다 끝났거든요. 잠시 제가 닫아볼게요. 요렇게 지금 나오면 배치까지는 끝난 겁니다. 음. 그리고 뒤에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을 이번에는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셔야 돼 있죠? 똑같네요. 디자인 탭에 가서 여러분들 보고서 레이아웃 가서 개요 형식으로 바꿉니다. 실제 필드명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까지가 첫 번째, 두 번째 하살표 끝났습니다. 기본이 끝났고. 자, 이제는 여러분들 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드리면요. 요거 내려와서 책 내용이고요. 실제 유형, 제가 포인트 잡을 것은 좀 적어드릴게요. 여기서 좀 새롭거나 이런 거. 여기서 여러분 문제 지역에 대해서 보니까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는 거, 그룹. 근데 요번에는 뭐냐면 그냥 문자 데이터입니다. 문자 데이터를 그룹 시킬 때는 그룹 지정 시에는요. 그룹으로 저 묶을 그룹으로 지정할 데이터를 먼저 범위를 적어요. 일단 범위를 지정 후 우클릭해서 그룹이라는 메뉴를 써야 됩니다. 숫자나 날짜는 해당 셀에 두고 우클릭해서 그룹하면 되지만은 문자 데이터는요, 그룹으로 지정할 데이터를 먼저 범위를 잡고 오른쪽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 데이터는 참조로 그룹화 창이 안 뜹니다. 그냥 기본 이름이 그룹 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하가 중요하죠. 먼저. 그럼 여러분 보시면 고양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파주시를 범위를 잡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들 요게 고양시 그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파주시니까 수원시부터 용인시까지는 그냥 드래그 하도 되겠습니다. 불륜 싸울 때는 이거 먼저 클릭하고요. 그 다음부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요 세 개를 잡습니다. 드래그. 한 개 빠졌죠. 컨트롤 키 놓지 마시고 파주시 클릭. 그럼 지금 우리가 범위로 잡을 것은 불륜소가 아닙니까? 이거 잡아주고. 두 번째 잡을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요거 잡아주고. 요거 잡아주고. 그리고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룹 누르면요. 그룹 여러분들 1이 생기죠. 이렇게. 요 이름을 변경해 줘야 되거든요. 어, 여기 묶어지면서 그룹 1이라는 이름이 생기잖아요. 제가 미리 설명드렸죠. 문자 데이터는 그룹 1이라는 이름이 생성이 됩니다. 기 이름으로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표시되거든요. 야를 이름을 변경해야 됩니다. 여기에 두고 여기 수입일주 가서 쳐도 되고 요 막바로 쳐도 돼요. 마법치는 바뀝니다. 기타 시군, 그래서, 요것을 그룹명을 바꿨죠. 요거 그룹. 자, 두 번째입니다.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클릭. 자, 광주, 울산, 인천 잡았습니까? 요 잡았던 이 범위 안에서 우클릭 그룹
오, 이거 묶어지면서 그룹 2가 생겼죠. 야를 클릭. 여기 여러분들 기타 광역시 치면 되죠? 광역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만 선택하면 돼요. 연속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우클릭해서 그룹. 자, 이것은 여러분들 그룹 3을 서울 슬래시 부산. 자, 키워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역은 여러분들 야는 문자 데이터죠. 문자 데이터. 문자 데이터 그룹 설정할 때는 먼저 번부터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동률이 나왔어요. 이렇게 시험이 잘 안 나오는데, 이거 우리 책 교재에서는 좀 약간 구시대 방식을 썼어요. 부분을 그림과 같이 정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 썼거든요. 그럼 정렬 메뉴를 써야 되느냐? 근데 잘 보면 85, 그죠? 그 다음에 미리 제곱 이하 102 미리 제곱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것은 기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올라가면 쌤 85, 102, 135, 135니까 여러분들 쌤 오름차순 아닙니까? 작은 수부터 큰 수로 됐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렬은요, 만약에 데이터가 문자, 즉 숫자하고 문자하고 결합된 데이터는 어떻게 엑셀이 만약 오름이라든지 내림으로 정렬시키는요, 어떻게 정렬시키냐면, 왼쪽에서 검사를 시작해요. 복합된 것을.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1가가 있고, 밑에는 여러분들, 어, 1다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가가 있고, 2다랍시다. 간단하게. 2라, 2, 2라라 할까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 이거부터 검사하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1라라 할까요? 이렇게 해야 좀 낫겠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 있다면, 1 똑같죠? 그러면 우선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오름을 했을 때는 1가가 먼저 오고요. 야, 이겼잖아. 가가 우선이잖아. 야, 다 똑같으니까 동률. 그 다음 1가가 오겠죠? 그 다음에 1라. 그 다음에 2가. 이게 오름이라고. 그러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금사를 먼저 야부터 비교하고 그다음에 야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정렬됩니다. 근데 야는 기준이 없어요. 1, 1, 1. 그죠? 그럼 이제 우리 별과 그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85, 85. 숫자만 잠시 볼까요? 85, 102, 그 다음에 여러분들 135, 그 다음에 135 돼 있는데요. 오름이라면 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들이? 그죠? 맞잖아. 8보다는 1이 먼저잖아요. 그죠? 85를 보면 안 돼요. 뒤에 미리 제곱 이하 문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왼쪽부터 오른쪽 한 자리부터 검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먼저. 야, 우순이네. 그럼 102 다음에 그 두 번째 했던 야가 먼저잖아요. 102가 먼저 와야지 오름이면. 내림이면 여러분들 내림이면 야가 85. 그러면 85 다음 8이 우순이잖아. 1은 똑같으니까 능이 났고 그 0, 3, 3. 3, 똑같네요. 0. 그럼 뒤에 5를 또 비교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동률이 또 있어요. 그죠? 그럼 일단은 85 다음에 모르긴 몰라도 135가 와야 되거든요. 내림이라면. 내린다. 오름도 아니에요. 이것은 참조로 정렬 메뉴를 쓴 게 아니다. 사용하냐? 원래 정렬을 할 때 하는 방법 이렇게 하거든요. 해당 필드나 데이터에 가서 필드 안에서 우클릭해서 우리 잠시 해볼까요? 정렬 가면
텍스트를 오름차순위로 해보면 이 오름이고요. 오름이니까 야가 이렇게 먼저 오잖아요. 그죠? 오름이니까 1이 우선이니까, 그죠? 85 제일 뒤에 가잖아. 이거 술수 안 맞아요. 올라가는 살표 오름 돼 있어요. 내림을 해볼까, 내림? 정렬 가서 내림 차순. 내림도 맞지 않네. 그죠? 어. 정렬이 기준이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100이 135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직접 이동을 시킨 거예요. 이동. 그 어떻게 하냐면 야를 걸어서 놓은 거예요. 정렬면을 쓴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야를 185mm 제곱 있잖아요. 이게 셀에 두고 야 경계선에 요 가면 요 경계선을 가면 이동 형태의 마우스가 바뀝니다. 이렇게. 그때 여러분들 이하를 끌면 밑에 데이터 따라오거든요. 자, 여기서 올 때 끌어서 102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 85, 102 이하, 135 이하, 130 초과. 이하를 앞으로 당겨 놓은 거죠. 정렬면이 안 쓴 겁니다.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야는 직접 이동한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했지? 직접 무엇을 100, 뭐 간단하게 우리 아까 뒤에 85가 있었잖아요. 85 미리 제곱이 있었는데요. 요 이는 못 쓰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야를 이 셀을 선택하고 선택 후 셀을 선택 후 어디로 제일 앞으로 이동하는 거죠. 제일 앞으로 이동합니다. 걸어서 놓은 거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바꾼 거예요. 정렬면이 쓴 거 아니에요. 지금 보강까지. 자, 이동은 했습니까? 요거만 선택하면 돼. 요 선택, 이동, 요거 하면 이동 마우스, 요런 모양으로 나오죠? 그때 끌어서 놓으면 돼. 그 밑으로 같이 이동됩니다. 데이터가. 옵니까? 자,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 네 번째입니다. 현재 예치금, 요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때는 이 범위를 잡고 하면 되는데, 요때는 좀 편한 게, 요 필드 사항이 더 편해요. 어. 요서 하면, 요, 시금 아까 모든 데이터 인식합니다. 어. 필드에서 할 때는 범위 안 잡고 필드에서 할 때는 우클릭해서 필드 표시 형식 가면 돼. 그러면 필드 표시 형식 범위 안 잡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딱 표시 탭밖에 없어요. 여기서 문제 봤더만은 숫자 범주 지금 천 단위 구분기 원어라는 소리거든요. 그림에서 숫자 가서 숫자 범주 선택하고 천 단위 구분기 체크 그리고 확인 눌렸더만은 이제 여러분들 그림하고 같습니까? 이러면 여러분들 10점 맞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면 마저 한 개 더 남은 거 풀고 또 내일 아니고 월요일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